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제과협회에서 학생지도기술위원을 맡고 있는 권준우이고 대전에서 손수 베이커리라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빵이죠. 파네토네, 팡도르, 슈톨렌. 이렇게 이제 이태리 빵, 독일 빵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시작할 거는 1차 반죽을 이제 먼저 쳐야 되기 때문에 파네토네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물과 이제 파네토네 향을 따로 이렇게 계량을 해 놓고 가루 재료에 이제 투입을 시킵니다. 1차 반죽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섞이면 바로 빼서 이제 반죽의 4배 정도를 키우게 될 겁니다. 1단으로 저속으로 돌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빵들은 대표적으로 다 고배합들인데요. 이렇게 버터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터를 넣고 투입을 해서 믹싱을 하게 되면은 반죽이 많이 질어지기 때문에 버터를 3번 나누어 넣어줍니다. 이제 물과 가루 재료가 한번 섞인 클린업 단계에서 3분의 1 정도의 버터를 넣어주고요. 다 섞였을 때 이제 2단으로 빠르게 돌려줍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버터가 이제 너무 상온에서는 조금 더 단단한 정도, 말랑말랑한 정도. 그렇지만 너무 녹아 있으면 안 되고요. 포마드 풀기 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네토네라는 빵은 이태리 이제 밀라노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빵이고요. 천연 효모와 이제 럼에 재운 과일들로 만든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가 어느 정도 혼합이 되고서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버터를 넣어주고요. 버터가 차가워야 이제 돌아가면서 믹싱이 되면서 반죽이 이제 너무 열이 받지 않게끔 돌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터 넣고요. 이제 파네토네라는 향을 저는 이제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발효하는 이제 1차 반죽 과정에서 넣고 있고요. 거의 세 번째 버터까지 넣고 반죽을 완료하게 될 경우에는 글루텐이 이제 너무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퍼지지도 않는 반죽의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된 반죽을 덧가루 없이 빼주고요. 이제 당일날 사용하기 위해서는 4배의 양이 커져야 되는데 4배의 양이 확실치 않다 싶을 때는 이 1리터 비커에 (500g) 정도를 떼주고, 꾹 눌러서 250 정도에 차올랐을 때 이제 이게 1000까지 차오르면 4배가 됐다고 생각하기에 이것과 남은 반죽을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줍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반죽들은 현장에서 매일매일 4배의 발효를 시켜서 2차 본반죽까지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죽을 치고 냉장 숙성, 하루 전 오버나잇 제법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칩니다. 보통 이런 고배합 반죽을 할 때는 3일이 소요되는데요. 1차 반죽 하루 숙성, 그리고 본반죽 치고 또 하루 숙성,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보통 빵이 완성이 되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1차 반죽을 먼저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당일 생산에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네, 이제 4시간 전에 1차 반죽으로 친 파네토네 중종이고요. 나머지 가루 재료들 넣고 이제 본반죽에 들어갈 겁니다. 버터와 이제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넣고 믹싱을 해줍니다. 이렇게 당일날 1차 반죽을 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게 될 경우에는 얼음물을 써주시는 게 반죽 온도에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팡도르처럼 큰 기계로 버티컬 믹서로 치는 게 원래는 더 빠르고
이제 정확한 반죽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차 반죽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효실에 들어가서 4배를 키운 이상 너무 큰 믹서로 소량을 칠 경우에는 열 전달이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소형 믹서로 믹싱에 들어갑니다. 중종과 가루재료, 황란, 물이 섞여서 한 반죽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3번에 나누어서 믹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네토네, 팡도르의 차이점은, 파네토네는 아까 말했듯이 천연 효모와 이제 럼에 숙성시킨 과일들을 이용해서 만든 달콤한 빵이고요. 팡도르는 버터 그리고 황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유의 그냥 버터의 풍미로 더 이제 부드러운 속살을 먹는 것이 팡도르입니다. 똑같은 이태리 크리스마스 빵이고요. 차이점은 밀라노 지역과 이제 베로나 지역에서 먹는 차이점입니다. 슈톨렌 같은 경우에는 파네토네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독일에서 먹는 크리스빵이지만 들어가는 이제 절인 과일들 플러스 이제 견과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아몬드 페이스트로 만든 마지빵을 이제 이용해서 먹는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너무 매력과 이제 맛이 맛있지만 좀 만드는데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일반 빵보다. 그래서 이제 시즌에 먹는 빵인 것 같습니다. 반죽이 혼합이 되고 글루텐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때 2차적으로 버터를 한 번 더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종이 너무 이제 잘 크게 되면서 본반죽과 투입할 때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버터를 그냥 3번 나누어 섞으면 믹싱 글루텐이 100% 잡힌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로 이제 돌고 있는 반죽인데요, 이렇게 글루텐이 빠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죽이 섞이고서 버터 한 번, 그 다음에 돌면서 이제 글루텐이 잡히는 순간에 또 한 번, 그런 다음에 이제 버터가 점점점 반죽에 스며들면서 마무리 한 90%에 한 번, 80~90%에 한 번 넣어주는 게 가장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반죽에 글루텐은 100% 잡혔는데 버터가 아직 너무 좀 차가워서 헛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1단으로 버터가 섞일 때까지 안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버터가 다 섞인 후 계량해 놓은 각종 과일들을 투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마무리 단계에서는 조직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1단으로 천천히 섞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다 섞였는데요, 섞인 반죽을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유지와 버터의 함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량의 덧가루를 조금 뿌려줍니다. 이제 슈톨렌과 파네토네의 이제 차이점은 견과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파네토네는 견과류가 안 들어가고 슈톨렌은 들어갔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뭐 건조 과일을 이제 럼에 절이는 건데, 뭐 파인애플, 파파야, 레몬, 오렌지, 뭐 건포도, 크랜베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얘는 오렌지의 향이 조금 더 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렌지 스트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오렌지의 향을 극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 된 반죽을 매끈하게 뭉쳐준 후 발효실에 들어갑니다. 분할이 이렇게 잘 됐으면은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돌고 손에 달라붙지 않은 정도에 올라왔을 때 분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본반죽을 치고서 9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의 파네토네입니다.
항상 유지가 많이 들어간 반죽 같은 경우에는 내상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달아주는 게 어느 정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람 수는 이제 180g에서 200g, 저는 조금 작게 만드는 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팡도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효가 잘 되면은 매우 질척이지만 손에는 달라붙지 않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고배합류의 반죽들은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덧가루로 인해서 이제 버터의 풍미를 조금 방해하는 것도 있고,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게 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처음에 빼질 때를 제외하고서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반죽은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네토네를 원래는 다 알다시피 종이틀로 많이 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틀이 아닌 원형 이제 철틀에다가 원형틀에다가 넣고서 발효를 시켜서 좀 동글동글하고 조금 귀엽게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둥글리기. 좀 이런 버터나 유지가 많이 들어간 반죽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보통인데 버터가 30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녹잖아요. 그만큼 많이 들어간 버터가 많기 때문에 사람 손에서도 녹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예쁘게 둥글둥글하게 굴려주신 후 마찬가지로 냉장에서 조금 벤치 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네토네 틀을 사용하기보다 어느 정도 너무 큰 사이즈의 파네토네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작은 햄버거 틀에다가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머핀 틀, 이 머핀 유산지 컵을 이용해서 파네토네를 만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깔아 넣으면서 준비를 해줍니다. 파네토네가 커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머핀컵은 벌어지면서 딱 매짐이 볼록하고 밑에는 매짐은 깔끔한 파네토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팡도르 반죽을 꺼낼 때 같이 꺼낸 파네토네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정은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굽고 나와서 모양이 여기가 밑면이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주신 후 2차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네토네 마무리 이제 토핑 만드는 건데요. 마카롱 번이라고 해서 흰자, 아몬드 파우더, 슈가 파우더,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발효가 된 빵에 반죽에 토핑을 둘러서 이제 크랙이 생기게 하는 작업에 토핑을 만들 건데요. 흰자 150g, 설탕 60g, 그리고 슈가 파우더 140g, 아몬드 분말 160g. 네, 이렇게 한 볼에 재놓고서 휘퍼로 섞일 때까지 혼합시켜주면 됩니다. 브리오시나 보통 이런 버터가 많이 들어간 유지 함량이 높은 반죽, 부드러운 반죽에 어울리는 토핑이에요. 팁은 그냥 설탕 대신에 이제 바닐라빈 씨 아니면 껍질을 말려서 갈아 놓은 이제 바닐라 슈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굽고 나서도 훨씬 더 좋은 풍미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반죽으로 섞이면
랩을 씌워서 냉장에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만들었던 파네토네 위에 마카롱 충전물인데요. 이제 이 정도로 뚝뚝뚝 끊길 때까지 숙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뒤이어서 이제 파네토네도 거의 2차 발효가 완료가 돼서 이제 짤주에 마카롱 토핑을 준비해 놓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븐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한 판에 너무 많은 양을 두지 마시고 두 판으로 나누어서 짤주머니를 작게 짜고 마카롱 토핑을 널찍널찍하게 자연스럽게 오븐열로 퍼질 수 있도록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주시고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위에 데코스노우나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줍니다. 슈가 파우더를 안 뿌려준 거고요. 슈가 파우더를 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크랙 생긴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위로 갈라짐 현상이 보일 건데요. 이대로 이제 구워지면서 크랙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븐 온도는 이제 마찬가지로 슈톨렌이랑 똑같이 165에서 170 사이로 구워주시면 되고요. 굽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18분에서 20분이 되겠습니다. 파네토네가 다 구워졌는데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뿌린 것과 이제 안 뿌린 거의 차이예요. 안 뿌린 건 조금 담백하고 이제 완전히 과일의 풍미, 버터의 풍미로 드시기에 적합하시고 달콤하고 어느 정도 상큼함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뿌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구워진 파네토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각진 상태로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슈가 파우더를 많이 뿌려서 크랙이 잘 생기게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게 크랙의 현상입니다. 모양도 적당하고 이제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이제 누구나 드실 수 있고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팔 수 있는 파네토네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위원회와 기술지도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팡도르 반죽을 시작할 건데요. 아까 파네토네 1차 반죽을 제가 이제 전날 오버나이트 냉장 숙성으로 해서 만든 1차 반죽이 이제 비슷해요. 공정은 공정은 아예 똑같이 해서 이렇게 전날 빵박스에다가 넣고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 되시고요. 이 중종과 함께 본반죽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달아놓은 가루재료 넣으시고 물과 황란 그리고 전날 쳐놓은 1차 반죽 최소 이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숙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는 커져 있고 반죽은 차갑게 돼서 반죽에 치기에 용이합니다. 냉장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1차 반죽은 당연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은 이제 저런 스파 믹서보다는 그래도 버티컬 믹서나 스파이럴로 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버터의 비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섞이고 나서 3차에 나눠서 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종과 본반죽의 가루들이 잘 혼합되고 나서 버터를 1차적으로 투입시켜 주시고 1단보다는 2단 정도로 천천히 믹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종 자체에서 이제 글루텐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죽은 조금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종이나 버터가 많이 녹아 있을 경우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아 있을 경우에는 녹기 때문에 반죽을 치기는 더 힘듭니다. 섞이고 나서 2차로 버터를 투입시켜 주시고 2단으로만 믹싱해 주시면 되는데요. 3단으로 이제 믹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빠르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반죽의 열이 마찰이 빠르게 생겨서 반죽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면서 버터는 이제 열이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아예 그냥 녹아버리게 돼서 이게 분리나는 형태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차로 버터를 섞기 전에 반죽을 한 번씩 긁어주십니다. 팡도르나 파네토네 같은 경우에는 버터나 황란이 많이 들어간 이제 노란 이제 속살을 갖고 있는 빵들 중에 하나라서 반죽을 너무 세게 빠르게 칠 경우 이제 그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이 좀 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점만 주의하시고 천천히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죽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팡도르의 설명을 조금 하자면, 팡도르는 이제 이태리 베로나 지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먹는 빵이고요. 밀라노 지역의 이제 파네토네와 같은 크리스마스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팡도르는 판데오르라는 이제 말 그대로 황금빛 속살, 이렇게 이제 가진 반죽을 팡도르 버터와 이제 노른자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노란 이제 속살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판도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터는 너무 하얀 버터 말고 좀 노란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속살에 황금빛 속살을 가진 표현이 잘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앵커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 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이 많이 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옆면을 계속 긁어주시면서 믹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긁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지나 이제 지방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반죽이 쉽게 뭉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계속 긁어주면서 글루텐이 자연스럽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잡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고 계신 거라면 1차 반죽을 하루 숙성하고 본반죽에서 또 하루 숙성을 하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1차 반죽을 쳐서 그런 식으로 당일 생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버터와 지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굽고 나와서 보존 상태도 오래 갈 수 있고요. 맛 또한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90%에서 100% 사이에 되는 글루텐이 잡히게 되면 1단으로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네토네나 슈톨렌보다도 조금 더 버터의 함량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량의 덧가루를 사용해 줍니다. 안정감 있게 굴려준 뒤 발효를 시켜줍니다. 아까 했던 팡도르를 꺼내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4시간쯤 지난 팡도르 반죽입니다. 팡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 베로나 지역에서 별 모양의 이제 달콤한 빵인데요. 그래서 틀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틀로 이제 사용해서 500g, 600g 되는 정도의 반죽량을 떼서 오래 부풀려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빵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작은 틀 이용해가지고 좀 빠르고 조금 더 먹기 편하게끔 변형시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람 수는 150g 정도로 지금 떼고 있고요.
잘 발효된 이제 팡도르는 질지만 손에는 안 달라붙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발효의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 가볍게 이렇게 완벽하게 찝어줍니다. 팡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질척이고 성형법이 너무 손이 많이 갖다 대면 될수록 유지는 높고 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을 많이 안 거쳐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빠르게. 그래서 2차 발효가 들어가기 전 얘는 실온이나 발효실이 아닌 냉장에서 숙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예쁘게 굴려놓은 팡도르 반죽을 냉장에다가 이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팡도르를 냉장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서 반죽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거를 이제 하는 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2차 발효가 들어가기 전에 틀에 반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빼내기도 쉽고 조금 더 버터의 향을 내기 위해서 버터를 발라줄 겁니다. 틀에 바르는 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막 조금 그래도 단가가 있는 그런 앵커 버터나 이런 거보다 그래도 화이트 우유 버터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빵이 발효가 되면서 버터의 향도 자연스럽게 배기게 되고 조금 더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에서도 잘 빠지고. 코팅하는 팬에는 그냥 최대한 얇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팡도르를 이제 냉장 숙성을 마치고 한 번 더 가볍게 제동 굴리기 해서 버터를 바른 틀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제 앞면이기 때문에 둥글리기를 하신 후 정방향으로 넣기보다 꼬집어서 반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틀에 맞게 세팅 후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팡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반죽을 굽고 나와서 세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밤 크림을 이용한 팡도르, 그리고 기본 이제 버터크림을 이용한 팡도르, 그리고 플레인 팡도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기본 베이스는 이제 이탈리안 버터크림을 사용할 건데 왜 이탈리안 버터크림을 사용했냐면 이탈리안 버터크림 자체가 입안에서 넘길 때 되게 가벼운 식감을 갖고 있기에 팡도르 자체가 부드러운 빵이기 때문에 너무 묵직하면은 입안에서 언밸런스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 결과 묵직한 버터크림보다 이탈리안이 식감도 맞고 거기에 달콤함을 조금 더 추가해줄 파티시에 크림, 슈크림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상큼함을 조금 넣고 싶어서 이제 크림치즈, 이거를 버터크림 500, 슈크림 500, 그리고 크림치즈 250 이렇게 거품을 이제 올려서 휘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밤 크림과 그냥 일반 기본 플레인 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섞어 놓은 것이고요. 네, 이렇게 크림치즈, 이탈리안 버터크림, 그리고 파티시에 크림, 이거를 휘핑을 시켜줍니다.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냉장에 있던 걸 꺼내놔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뒤 같이 휘핑을 해주는 게 가장 잘 올라옵니다. 다 올라온 이 기본 플레인 크림에 밤 페이스트를 이제 5%에서 10% 남짓 원하시는 이제 밤의 향을 느끼고 싶은 만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실온에 꺼내 놓아서 금방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로 같이 풀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플레이 크림을 옮겨 놓고
남은 반크림도 같이 올려줍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버터크림과 이제 슈크림 그리고 크림치즈를 이용한 여기에 반 페이스트를 한 8% 정도 넣고서 지금 믹싱을 하고 있는데요. 10%를 넣게 될 시에는 빵 맛이 너무 해칠 것 같고 밤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잘 풀리면 됩니다. 네, 그 팡도르가 이제 2차 발효가 완료가 돼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굽는 온도는 똑같이 165에 18분에서 20분 정도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팡도르 같은 경우에는 100% 발효점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80%, 70-80%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간격에 맞춰 세팅을 한 후 네, 굽고 나온 팡도르에 1차적으로 이제 슈가 파우더를 먹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할 건데요. 한 번 더 떡지게끔 발라주시고 이렇게 새하얗게 나오면 완성입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슈가 파우더로 코팅을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제 빵 자체에도 달콤함도 좀 더 배고 두 번째 묻히는 슈가 파우더 이렇게 보이시는 슈가 파우더가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발리려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크림이 안 들어간 기본 플레인 팡도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벌로 1차로 묻힌 이제 데코스노랑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십자 칼집을 내서 크림을 채울 건데요. 칼보다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반 기점으로 잘라주시고 10십자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아까 준비한 크림으로 한 개는 이제 플레인에 이제 딸기를 올릴 거고요. 하나는 이제 플레인 크림에 밤 크림을 이용해서 이제 밤 팡도르를 만들겠습니다. 10십자 내놓은 이제 칼집에 가운데에서 쭉 올려가면서 짜주신 뒤 딸기를 놓을 무늬를 잡아줍니다. 이제 딸기를 올릴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플레인 크림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했고요. 밤은 위에 밤 크림을 덮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준 뒤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고 밤 크림 위에는 아까 만든 밤 크림을 엇박으로 짜줍니다. 네, 이제 크림을 짜준 팡도르 위에 한 번 더 데코스노를 뿌려줘서 네, 밤 팡도르에는 밤을 하나 올리고 작업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 플레인에는 딸기를 올려 금박 장식을 한 뒤에 마무리해 줍니다. 강력 이스트 우유를 넣고 제가 아침에 오늘 한 중종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본반죽으로 이제 시작을 먼저 할게요. 가루 재료, 황란 마지펜,
그리고 당일 만든 중종인데요. 중종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제 기포가 나오면서 3배 정도 커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오버나이트 냉장 숙성 하루 전에 이제 냉장 숙성하는 것을 가장 이제 추천해 드려요. 전 재료를 넣고 1단으로 믹싱을 해줍니다. 따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중종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반죽에서 이제 훨씬 더 미리 이제 전날 잡힌 글루텐이나 이런 게 빠르게 섞여서 반죽이 이제 온도 다운이 이제 조금 덜 되는 것도 용이하고요. 버터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을 조금 더 차갑게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파네토네와 마찬가지로 버터는 이제 무조건 3번 나누어서 넣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버터가 이제 너무 이제 녹아 있을 경우에는 반죽에 이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반죽이 이제 유지가 새 나오는 것을 이제 겉돌기 때문에 반죽 자체가 너무 지치고 반죽 온도가 올라가서 사용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버터가 천천히 스며들면서 반죽이랑 혼합이 되고 점점 이제 반죽에 찰기가 도는 순간 두 번째 버터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버터가 혼합이 된 순간 이제 2단으로 믹싱을 해주면 됩니다. 글루텐이 80% 정도 잡히고 난 후 마무리 세 번째 버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반죽 믹싱은 이제 100%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버터를 넣고 믹싱이 100% 확인하는 순간은 거의 버터가 다 스며들면은 반죽은 자연스럽게 광택을 띠면서 윤기가 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버터가 혼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윤기 나는 반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전처리해 놓은 과일과 각종 견과류들을 혼합시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슈톨렌이나 이제 파네토네, 팡도르를 만들고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과일들을 숙성을 시켜주면은 1년 동안 이제 럼에 절인 향긋한 과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믹싱 오래 하지 마시고 조금 섞였다 싶으면 빼준 상태에서 펀치하듯이 접어주시면 훨씬 더 반죽의 손상이 덜 가게 됩니다. 골고루 매끈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본반죽을 당일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저온에서 오래 키워주시면 되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하루 동안 오버나이트 냉장 숙성을 시킵니다. 네, 지금 90분 정도 지난 슈톨렌 반죽인데요. 이렇게 많이 부풀어 있죠. 이제 이거를 분할을 할 것입니다. 덧가루는 뭉쳐지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뿌리시고요. 분할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큼지막한 슈톨렌을 썰어서 부치면서 먹는 걸 좋아해서 300g을 띄고 있습니다. 발효가 잘 된 슈톨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트의 역한 냄새보다 버터 그리고 각종 견과류, 각종 과일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조금 더 향긋한 냄새를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할을 한 뒤 매끈하게 300g 분할한 것을 둥글리기를 하되 어느 정도 길게 슈톨렌의 의미는 이제 예수 아기 예수의 보자기 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길이가 어떻게 보면 반 접혀 있는 그런 아기가 보자기에 감싸져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손이 최대한 덜 가고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분할하고 둥글리기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1차 성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 타임을 갖기 전 모양을 잘 잡아주려면 둥글리기를 한 뒤 어느 정도 길쭉한 타원형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반죽은 뭐 이렇게 나온 8개 반죽에 붙이셔도 되고, 따로 뭐 테스트로 시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모양을 잡아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크리스마스 빵 슈톨렌, 팡도르, 파네토네 같은 경우에는 버터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발효실의 온도도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높지 않게 한 25도 정도에서 습도는 거의 없게끔 발효시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슈톨렌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유지가 아닌 현장, 실온에서 벤치 타임을 갖거나 발효실에 넣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발효실에 넣지 않고 유지가 세지 않을 정도의 온도와 습이 있는 현장, 그냥 실온에서 발효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 발효실에 일단 넣을게요. 네, 이제 슈톨렌이 이제 중간 발효가 거의 다 돼서 슈톨렌에 넣는 필링 로마지펜인데요. 로마지펜은 하루 전날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야 이제 향이 조금 더, 마지펜에 이제 아몬드 분말의 고소한 향, 그리고 바닐라 빈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야 돼서 숙성이 들어가는데, 아몬드 파우더 250g, 분당 175g, 흰자 75g, 그리고 바닐라빈 1개, 껍질을 까서 씨를 넣고 비터에다가 한 번에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슈톨렌이 300g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지펜은 140g 정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길게 펼치면서 140g을 맞춰줍니다. 아까 슈톨렌이 보자기에 싼 아기 같은 느낌의 이제 빵이라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먹는. 그렇기 때문에 감싸지는 거 위에 이제 이 아몬드 마지펜이 솟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썰면서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이제 이거를 슈톨렌의 모양에 맞게 길쭉한 모양으로 미리 잡아 놓는 게 다음날 이제 성형할 때 편합니다. 이런 이제 페이스트 같은 형태의 이제 이런 필링들은 하루를 숙성시켜야 그래도 손에서 달라붙지 않고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 뒤 슈톨렌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벤치 타임이 끝난 슈톨렌 성형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보다 약 한 1.2배에서 1.4배 정도 커진 반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가볍게 덧가루질을 하고 테이블에도 가볍게 묻혀줍니다. 아까 둥글리기를 하고서 이렇게 길게 모양을 내준 이유가 밀대질에서도 손을 많이 안 가기 위한 작업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나 유지, 그리고 반죽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덜 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대질을 하실 때 너무 길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각선으로 빵을 놓고 위아래로 밀게 되면은 넓고 그래도 내가 맞추고 싶은 길이에 맞추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모양을 잡은 로마지펜을 가운데다가 넣고 살짝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 뒤 반을 접어서 이음매가 아니라
이렇게 반 덮인 모양으로 잡아주시는 게 슈톨렌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팬에 달라붙지 않도록 놓아줍니다. 마지펜이 보이지 않게만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모양을 만들고 잡는 게 아니라 반 덮어서 최대한 손이 덜 가게끔. 큰 만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 발효도 마찬가지로 습이 너무 많지 않고 온도가 너무 세지 않은 발효실 온도를 맞춘 후 약 90분 정도 2차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2차 발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굽고 나와서 이제 거쳐야 할 시약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건데요. 슈톨렌인 경우에는 이제 굽고 나와서 얘가 이제 오래 보존하려고 먹을 수 있도록 버터를 이제 담가줍니다. 한번 담갔다가 슈가 파우더, 데코스노우를 매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버터를 먼저 녹이겠습니다. 버터는 그냥 다른 작업 하시면서 오븐문 열어놓고 넣어놓으면은 자동으로 녹기 때문에 별 크게 어려울 게 없으실 겁니다. 네, 온도 25도에서 습도 60% 정도 되는 발효실에서 발효를 진행해서 2차 발효가 지금 8, 90분 정도가 됐는데 슈톨렌을 이제 꺼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하고서 1.5배 정도 부푼 슈톨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컨벡션 온도 165도에서 170도에서 이제 15분 내지 20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슈톨렌이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금 노란빛깔 색이 띄면은 완성된 슈톨렌이 됩니다. 바로 나온 슈톨렌을 아까 녹인 버터 한번 빠르게 묻혀줍니다. 코팅 역할도 있고 안에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버터가 머금으면서 풍미와 맛과 그리고 촉촉함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발라준 뒤 얕게 슈가 파우더를 먼저 한번 뿌려줍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슈가 파우더가 녹아지면서 이제 빵을 먹을 때 단맛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한번 코팅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냉각시킨 슈톨렌을 아까 녹인 버터, 빵이 조금 식었을 때는 버터를 따뜻하게, 빵이 조금 덜 식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터를 좀 더 뜨겁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터에 잠기듯이 이렇게 담가주는데요. 이것 또한 슈가 파우더와 이제 데코스노우 그것을 이제 발라줄 때 어느 정도 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버터가 확실하게 머금을 때까지 계속 담가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머금은 버터 보이시나요? 미리 준비한 슈가 파우더와 데크소노인데요. 이제 이거를 머금은 버터에다가 확실하게 묻혀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묻혀주시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하얀 빛깔을 돌게 약간 떡지듯이 발라주는 게 제일 키포인트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랩핑을 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잘 머금은 버터와 이제 슈가 파우더, 분당 슈가 파우더, 데쿠스마가 만나서 조금 더 이제 보존의 강하고요. 그리고 맛도 이것이 이제 썰면서 먹었을 때 달콤한 맛이 이제 따뜻한 커피랑 한 잔에 이제 맛있게 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빵입니다. 묻혀줄 때 조금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서 슈가 파우더가 조금 이렇게 쌓일 수 있게 떡지듯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묻힌 슈가 파우더를 이 상태에서 밀봉을 한번 해서 이 슈가 파우더가 안정적일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하루 정도 숙성을 하고 랩 포장을 하게 됩니다. 네, 포장 방법은 이제 이런 랩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랩을 먼저 깔아놓고 슈톨렌을 감싸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제 묻어있는 슈가 파우더가 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랩을 먼저 위로 덮으셔서 옆면 펴주고 그대로 굴려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포장이 용이합니다. 윗면을 깔끔해지게. 네, 이렇게 이제 랩핑까지 완성된 슈톨렌은 상온에서 2주에서 3주 동안 이제 보관 용이하고요. 썰어 드시면서도 가운데부터 썰어서 붙이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종이 포장을 한번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끈을 달아서 나이프와 포크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빵은 이제 파네토네라는 이태리 이제 밀라노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빵이고요. 기본 파네토네와는 다르게 조금 더 미니미한, 요즘 남녀노소 좀 좋아할 만한 너무 크지 않은 빵을 이렇게 햄버거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크랙이 잘 생기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태리를 대표하는 또 크리스마스 빵 중에 하나인 팡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황금빛 속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미니 팡도르트를 이용해서 밤크림을 이용한 변형, 그리고 기본 이제 버터크림과 슈크림을 이용한 딸기 시즌 메뉴로서 하나로 만들었고, 그냥 기본 플레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거는 독일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빵인데요. 빵과 케이크 사이에 있는 질감으로 한층 더 부드럽게 맛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버터에 푹 한번 담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안에 있는 마지펜과 함께 이제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추운 겨울날 따뜻한 커피랑 한 잔 드시기 좋은 빵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